여러분 우선 서거군요. 이게 이제 지리적으로는 이 장강 중류 한수 지역이잖아요. 이쪽은 운수가 그러니까 배 타고 돌아다니는 이런 일들이 아주 옛날부터 발달한 그런 곳입니다. 따라서 이제 뱃사람하고 관계된 정조 이런 작품들이 많습니다. 삼주가 막수학 보면 다 이제 그런 것들인데요. 자, 이것 말고도 이제 그 광범하게 사회생활을 반영한다. 이게 아마 이제 우리 책에서 이렇게 이제 예, 이런 어휘를 채택을 했는데 아마 이제 풍속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최상도 같은 경우가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런 당시의 풍속을 반영하는 그런 작품들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용감하고 힘 있는 운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뭔가 나약한 느낌은 아니에요. 예, 그런 건 확실히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뱃사람들의 얘기가 많다고 보니까 나그네의 외로움, 그죠? 예, 이런 것들이 주된 어떤 그 주제가 되겠다. 그리고 그 반대로 남겨진 부인의 어떤 이별의 그 안타까움을 노래한 그런 정 이런 게 또 이제 어, 아주 이제 많은 그 주제 사상으로 본다면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아주 많이 채택이 되어집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떤 것들이 있는지 총 예, 세 편을 봐야 되겠는데 우선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삼주가 막수학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최상도를 볼 건데요. 그냥 한번 읽어볼까요? 사실 이것은 여러분 이 한자 자체가 굉장히 쉬워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저는 이제 이거 읽지만은 나중에 시간 되시면 이거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해석이 그냥 바로 되실 겁니다. 바람 따라 흘러 잠시도 멎지 않으니 그죠? 삼산 가는 배가 가리워지네 해서 이제는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원컨대 비모고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따라서 천리를 헤엄쳤으면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어떤 그 뱃사람의 정서가 그대로 나오고 있죠. 그죠? 예. 지금 배가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남겨진 부인의 시점으로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그 옆에 거 볼까요? 막수학인데요. 좋아하는 사람이 양주로 떠나가기. 이 양주 이제 큰 도시고 여기서 이제 어, 틀림없이 장사하러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초산머리에서 전송하는데 손 벌려 그의 허리 안고 보니 강물도 끊겨서 흐르지 않네요라고 참 정말 절절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강물은 끊길 리가 없죠. 예, 여러분 삼엽 아시겠지만 바로 거기잖아요. 여기가 그죠? 얼마나 도도한 장강 강물이고 한수의 강물입니까? 그런데 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자니 그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되게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예전부터 중국 그 서정시의 시작부터 발전 단계를 보면은 거의 항상 이런 소재가 등장을 하고 문인들도 이런 것들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 솔직하게 나오면은 이제 우리 책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합니까? 그걸 청신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이제 채상도를 봐야 되겠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캘채자, 상자. 예,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게? 예, 뽕나무 채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따스한 봄날에 뽕을 따고 있는데 파란 잎새가 얼마나 싱싱한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뽕 따러 처음에 이제는 낮은 곳에 있는 거 따다가 이제 가지 잡고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저 위에 있는 뽕도 이제 따르고 올라가서는 근데 이제 가지에 걸려가지고 자주 비단 치마가 찢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남녀 간의 정을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근데 약간 연관되어 있을 수는 있겠어요. 남자가 지금 등장을 하지 않았다 뿐이지, 실제로는 이런 얘기를,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마을의 처녀가 이런 이야기, 이런 노래 하겠습니까? 사실은 이것은 아마 남자의, 젊은 남자들이 이런 노래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그 마음에 드는 사람들 상상하면서 막 이런
노래를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보면은 이제 이 사회생활의 일면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의 풍속을 반영했다는 거죠. 그죠? 이런 일들이 뭐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봄에는 이제 우리 책에서 이것을 평가를 하기로 아름다운 봄 풍경이 눈앞에 선한 그런 서정시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서정시라는 게 여러분 믿겨집니까? 글쎄요. 정이라는 거는 자기의 어떤 정감을 노래를 해가지고 뭔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왜 서정시입니까? 예, 이게 좀 비유법적으로 쓰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어떤 그 젊은 아가씨의 마음이 좀 약간 이렇게 예, 봄에 싱숭생숭한 그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그게 이제 제대로 이제 생각이 안 되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앞에 부분은 이제 확실히 여러분들이 느꼈을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묘사적입니다. 그죠? 이런 표현들 같은 거. 가지 잡고 나무 위로 오르다가 이제 치마가 찢어지는 이런 게 마치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예, 솔직한 어떤 그 감정 자체가 그 꾸밈 없이 이렇게 그냥 뭐 일상용으로 그냥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제 생생한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청신한 느낌을 준다고 우리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어떤 그 정조 같은 것들이 기족화해서 변신하게 되면 이게 이제 남조의 궁채시라고 우리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맞는 말이죠, 그죠? 맞습니다. 사실상 남조의 궁채시는 이런 류의 작품이 조금씩 그 뭔가 좀 약간 그 표현이 지금 이것처럼 솔직하고 그 직설적인 표현이 아니라 약간씩 이제 꼬아서 놓고 꼬아서 두고 그리고 약간 좀 표현을 조금 고급스러운 그런 어떤 어휘를 사용하게 되면 그게 이제 남조의 궁체시가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당나라 당시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그 남북조 민가의 어떤 그 표현 기법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표현된 정조가 면면하게 이어져서 당시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이제 다 했고요. 북조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북조는 남조하고 다르죠. 어, 시경초사 다르고 그리고 이제 지리적으로 북쪽 남쪽 다르듯이 어, 북조의 민가는 다른 어떤 공간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북방의 황량하고 거친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다른 민족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목민족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강인하고 거친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역사적인 조건도 다르죠. 여기는 남쪽과는 다르게 전란이 빈번하게 일어나서 국토가 사실상 파괴에 이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유목민족이 많긴 하지만은 한족도 같이 어울려져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민족이 이제 특세하다 보니까 한족들은 굉장히 이제 고난의 어떤 생활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북쪽 민가에서는 어, 특수한 성격이 형성이 됩니다. 일단 이제 주제 자체가 다양합니다. 왜냐? 일이 많거든요. 이런 일 저런 일. 남쪽에서 늘 이제 일상적으로 있었던 그런 일들 플러스 전쟁의 참상, 종군의 고통, 목축 생활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남녀의 애정을 주제로 한 것도 물론 이것 못지않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조의 민가에다가 이런 것들이 플러스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차이점은 남녀의 애정을 노래한 그런 같은 부류의 시라고 할지라도 북조의 민가는 더 대담하고 더 솔직하다. 확인을 해 보시겠습니다. 조금 있다가요. 수량이 적습니다. 왜냐? 여기는 글 쓰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죠? 호쾌하고 격정적인 음조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역시 유목민족이기 때문이죠. 강인하고 거친 성격이다 보니까 그냥 툭툭 한마디 던져도 강렬한 어떤 그 말이 되어가지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원작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아마도 북조의 민가 대부분이 이민족의 언어, 그쵸? 이제 만주족, 그리고 거란족, 그리고 몽고족, 뭐 이런 이민족의 언어로 흉노도 있겠네요. 처음에는 썼다가 나중에 이제 한어로 개사되면서
그 어떤 문학으로 정착하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짐작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 이거는 재미있는 부분인데 뭐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다루지는 않겠어요. 이건 좀 약간 전문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 다루지는 않겠고요. 반면에 처음부터 이제 한족의 언어로 된 그런 시도 있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한족도 있었으니까요. 그죠? 유목민족과 한족이 북방에서는 같이 살았습니다. 예, 그랬기 때문이거든요. 자, 이 북조의 민가의 종류 한번 봐야 되는데 대표적으로는 여러분 격곡가 있습니다. 그 기유가 있어요. 낙야왕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주마개 은가사 있고 칡립가 이런 것도 보고 아 농두가사도 중요하긴 한데 오늘은 이제 요렇게 예, 네 대편 정도 농두가사 제외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남북조 이 통틀어 민가 중에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 무엇이지요? 아, 예,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목란이 생각나신다면 여러분, 예, 예, 잘 생각하셨습니다. 이제 북조의 대표적인 민가 한 편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